어젯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사제총을 발사해 3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이 사건 의문점들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허재 변호사,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사건은 어젯밤 오후 9시 반쯤에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한 아파트 33층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아들의 집을 방문했다가 같이 자리하고 있던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지인 등 손님들 앞에서 갑작스럽게 사제총을 발사해서 아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그렇군요. 이 아버지는 범행 직후에 서울 쪽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날 밤 12시 20분쯤 경찰에 잡혀서 새벽 4시쯤에 사건이 일어난 인천으로 압송이 된 상태인데요.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았다가 이렇게 일이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날 잔치에 부자 외에 며느리도 있었고 손주도 있었고 지인도 있었는데 네. 이런 장소에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서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해자 아들은 가슴 부위에 산탄을 맞았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급대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숨지고 말았고요. 범행에 쓰인 이 산탄이라는 것은 네. 플라스틱 탄피 안에 작은 쇠구슬이 여러 개 들어있는 형태인데 발사를 하게 되면 한 번 발사를 하더라도 이 쇠구슬이 퍼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산탄이라고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총은 사냥용으로 많이 쓰이는 건데 공식적으로 뭐 신고되거나 관리되는 총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총으로 지금까지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오후 4시에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 관련 속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 아버지의 범행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주 후에 3시간 만에 검거는 됐는데 또 다른 범행을 자백했죠. 그러니까요. 자정 넘어서 붙잡긴 했는데 더 큰 범행을 했다라는 자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남성이 살고 있는 집은 도봉구의 한 아파트인데요. 자신의 자택에 오늘날 12시에 폭발물이 터지도록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네. 깜짝 놀랄 경찰 특공대가 바로 이 도봉구 이 남성의 자택을 찾아서 일단은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 60, 70명분들을 일단 대피를 시키고요. 새벽 그랬군요. 1시부터 3시까지 네. 직접 이 남성의 집으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인화물질이 15통이 있고요. 그래요? 타이머가 설정이 돼서 타이머가 딱 작동을 하면은 이 인화물질에 기폭장치가 붙어서 불이 붙도록 진짜 설치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안방부터 거실까지 쭉 줄이 연결된 형태로 폭발물이 터지도록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것을 2시간 동안 해체하는 작업을 경찰이 하면서 더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제 총기 사건에 새벽녘에 사제 폭발물로 인한 대피까지 벌어진 겁니다. 두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총이 가지고 있다는 거에 가장 많이 불안해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 약속도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분들이 그냥 오셔갖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지. 그게 1시간 넘었던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그게 밤에는 이렇게 딱 꺼지거든. 근데 막 돌아가는 거야 공기청정기가 새벽에. 그러고 나서 이 난리가 난 거야. 자, 특히 60대 아버지가 거주했던 아파트의 주민은요. 60대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귀동물이었어, 희귀동물. 이 집속에 있는 사람. 직업도 없고 손재주가 되게 좋아서 이런 걸 주워다가 멀리서 그렇게 팔았다 그러더라고. 아들은 여기 유학 갔다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살다가 결혼을 해서 나갔거든. 먼저 7월 20일 21시 30분경 연수구 송도동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명복을 빕니다. 지금부터 어제 발생한 사제총기 이용 살인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피해자 신병을 방배경찰서로부터 인수하였으며 금일 범행 동기 및 총기 제작 경위 등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건 개요입니다. 피해자는 부자지간으로 25년 7월 20일 21시 30분경 피해자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나갔다고
나갔다가 오겠다고 나간 후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인 사제총기를 들고 돌아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이에 격발하여 살해하였고, 피해자는 범행 전에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시 도봉구 소재 주상복합 아파트에 인화성 물질을 제작하여 설치한 상태였으나 피해자 검거 후 서울청 경찰 특공대에서 신나 등 위험 물질에 대하여 완전히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검거 경위입니다. 7월 20일 21시 33분경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강력팀, 경찰 특공대, 소방 등 현장을 출동하여 현장 통제 및 피해자 이동 동선을 확인하였으며 발생 장소 이탈이 확인되어 피해자 주거지인 도봉서와 공조로 피해자가 렌터카를 운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을 긴급 수배하였고, 7월 21일 00시 15분경 서울청 방배서 도봉경찰서 남태령 지구대에서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총기를 소지한 채 약 3시간가량 도주하는 과정에서 서울 방배서 도봉서와의 신속한 공조로 추가 피해 없이 검거하였으며, 피해자 검거 과정에서 자택 주거지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하였다는 진술을 확보 후 서울청 경찰 특공대와 공조하여 자택에 설치된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아파트 주민 69명, 상가 내 36명 등 총 105명을 대피시키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범행 동기 및 수사 진행 사항입니다. 금일 진행된 피해자 조사에서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에 의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술을 회피하는 상황이고, 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사용된 총알은 과거 오래전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이며, 피해자 주거지내 인화성 물질 설치 관련 피해자가 직접 연구하여 범행 전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제작 완료하였다는 진술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수사 사항입니다. 피해자 상대로 총기 소지 경위 및 인화성 물질 설치 경위 등에 대해서 수사 후 총포하약법, 폭발물 사용죄 등 적용 법률을 검토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피해자 사체에 대하여 부검 실시하여 사인을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며, 또한 인천청, 서울청, 경기남부청 등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피해자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향후 수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피해자 아내 및 자녀 2명 등에 대해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 치료와 피해자 병원 치료비 등 유족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 활동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 내용은 피의자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추가 확인할 예정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지금 가정 불화라고만 간단하게 나왔는데 이게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어떤 뭐랄까 이게 킹쇼를 품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 피의자가 그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을 해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범행 당시에 사제총기 2개로 두발 발사했다고 알고 있는데 한 발씩 발사한 맞는지 확인 좀. 네, 정확한 그
실탄 사용 개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피의자가 그 산탄 총알을 총 3발을 발사를 했는데 피의자를 향해서 2발을 발사하고 문에다가 1발을 더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총알은 총 3발입니다. 총기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그 굉장히 조악하게 만들어져 있는 사제 총기다 보니까 총신 한 열에, 그러니까 쇠파이프로 이루어진 총신 한 열에 총알이 1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그 발사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손잡이가 있는데 그 손잡이에다 연결을 해서 그 발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기 하나에 1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뭘로 땄죠? 그러니까 2발을 피해자에게 이제 발사를 했고 나머지 1발은 문에다가 발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용한 쇠파이프는 3개입니다. 쇠파이프 3개, 손잡이 하나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제 총기를 어떻게 제작 방법을 알게 돼서 제작을 했는지와 그리고 그 사제 총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좀 사제총기의 작동 원리나 제작 방법은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고 그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입니다. 문. 예. 네. 네. 그 부분은 아직 수사 중이라서 예, 지금 당장 확인해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사는 제가 확인해드린 기사가 아닙니다. 네, 말씀. 저 헤럴드 경제 이영기 기자입니다. 2가지 질문 있는데요. 그 총을 격발한 장소가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아이들 2명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격발을 한 건지랑 먼저 그 2번째로는 사제 총기가 화약에 의해서 발사되는 건지 아니면 장력에 의해서 발사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격발을 한 장소는 그 아파트 실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총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산탄 총알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그 공이가 닿는 부분을 가격을 하면 그 안에 있는 장약이 폭발하면서 내부에 있는 쇠구슬이 발사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말씀. CBS 상주자인데요. 그 피의자는 진술을 범행 동기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하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며느리나 누군가로부터 좀 추정되는 어떤 그 범행 동기나 이거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격자 진술도 확보를 했는데 특별히 동기라고 할 만한 부분이 현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뭐 그런 말을 했다거나 뭐 소리를 질렀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밖으로 나갔다가 나온 거죠? 다시 네. 들어온 거죠?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갔다가 총기를 들고 와서 발사했다는 거잖아요. 화기애애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총기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과장님, 네. 그 차에서 총기 열정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차에는 왜 그 총기를 많이 갖고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집에다가 범행하기 전에 집에다 신나 크게 이런 폭탄물을 설치했는데 네. 그 설치한 이유는 뭐였는지 나왔는지. 일단 그 차 안에서 발견된 그 총기라고 하시면은 조금 약간 이제 좀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총기가 뭐 열정 이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총열에 해당되는 그 쇠파이프가 11점이 차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피의자가 현장에다가 사용한 총열은 2점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총기가 뭐 추가로 뭐 10몇 점이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총열이 그 11점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다가 설치한 폭발물은
이 피의자가 다시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집안에다 설치를 해놓은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기에 관련한 전과나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이 되셨나요? 네, 일단 그 총기 관련 전과는 없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력도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총기 관련이 아니더라도 전과는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시스 능력이잖아요. 아들이 의도다들이라는 얘기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혹시 몸싸움 흔적은 특별히 몸싸움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일 축하 자리죠, 그러니까 아버지.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대화가 주로 오고 갔다고 유족들은 말씀하시나요? 아직 대화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생일 파티에 지인들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인들은 그 피의자랑 어떤 관계인가요? 피의자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피해자의 처의 지인입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말씀하세요. 주치 상태도 아니었고 저희가 마약 간이 검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역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한 분씩 해주십시오. 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주십시오. 예. 네. 직업이나 아니면 직업 중에 피해자가 뭔가 연관성이 있었던 그런 예, 그렇진 않았습니다. 현재는 무직입니다. 또 그 뒤에 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수사상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그 캐리어 부분도 저희가 이 사건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좀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피의자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을 했는지랑 그리고 생일 파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피의자의 아내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 피의자의 아내는 이혼한 지 20년 됐고요. 예, 그래서 피의자만 그 해당 범행 장소에 갔었던 것이고, 그리고 계획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브리핑 내용 듣고 왔습니다. 이놈의 기자, 일단 브리핑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일단은 가장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이 피의자가 어떤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새로 나온 얘기는 아들과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다. 하지만은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서 뭐 프로파일러를 동원한다던가 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피의자 남성이 이혼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다. 그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있어서 더 추가로 조사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왜 자신의 집에 이렇게 폭발물을 설치했냐, 이 부분도 기자 질문이 나왔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남성이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던 걸로 보인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바로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조금 전 이제 조사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네, 당시 남성의 자택에서 저렇게 시민들이 대피까지 해야 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본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이제 가족 간의 불화라는 전까지만 동기가 밝혀진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또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네. 그러니까 과거 오래전부터 이 총알을 계속 구입해서 지녀왔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산탄 총알이라고 했거든요. 산탄 총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엽사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총기를 활용해서 동물이나 수렵 활동을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총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구입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는지는 알 수 없고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산탄 총알을 집에 갖고 있는 것은 뭐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심을 갖는 것은 왜 그럼 그 총알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본인이 뭐 수렵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산탄 총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럼 오래전부터 뭔가 범행을 실행하겠다는 의지와 생각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집에 산탄 총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사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정말 전문적으로 무슨 그 동물을 사냥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산탄 총알을 집에 갖고 있다는 건 대단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예.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재인 변호사, 그런데 어쨌든 범행 동기는 가족 간의 불화 정도까지만 나왔거든요.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물론 부자 관계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프로파일러를 이제 동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범행 동기를 밝혀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프로파일러에게 남겨진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범행 수법이라든가 범인이 살아온 사회적 경험 그리고 범행을 전체적으로 이루게 된 경위 그리고 주변인들의 어떤 진술 이런 물리적인 증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사람이 하는 진술과 비교 대조해가면서 그 심리적 기저에 깔려있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실체 관계를 밝히는 작업을 하는 범죄 심리 분석 수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전까지 아주 유명했던 살인 사건들, 뭐 끔찍했던 사건들에 모두 이제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사례들이 많은데 암수 범죄라든가 범행 동기들을 거의 다 분석해낸 적도 있었지만 또 끝까지 암수 범죄를 찾아내지 못했던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의문점은 아무리 가족 간의 불화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이렇게 총을 만들어서 그 총을 도구로 이용해서 예.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아들을 공격한다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그 심리에 숨겨져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이 사건을 실체적으로 규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어떤 심리적인 교감 상태를 쌓은 다음에 아주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이 범인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진짜 동기를 파악하는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정황들이 드러난 건데 이남희 기자. 근데 또 큰 문제는 이번 범행이 가족들이 목격하는 데서 이루어졌다는 게 브리핑을 통해서 또 내용이 공개됐어요. 기자들도 믿기지 않아서 정말 그 자리에 손주 2명이 있었냐라는 질문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내에서 범행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그 며느리 또 손주 모든 지인까지 이 범행을 목격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도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로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 어쨌든 가장 시급한 거는 이런 사제총, 사제폭탄 막을 수 있는 대책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확인한 속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범인도 굉장히 조악한 형태의 누가 봐도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제로 만든 총이라는 형태의 총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걸 어디서 보고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유튜브를 보고 만들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도면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3D 프린터를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도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 관련법에 보면요. 이렇게 이 도면 같은 것들을 올리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가 되고 그러니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해외에 이 서버가 있는 사이트들에서 너무나 쉽게 그 방법을 구할 수가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그 재료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법들도 알려주고 있는 영상들이 많거든요. 이게 사건이 그때 오페산 터널에서도 사제총으로 사건이 났었는데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경찰이 일제 단속하면서 이런 도면들 규제한다고 했지만 매번 규제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좀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제총에 대한 보다 엄격한 단속 또 실효적인 규제 방안이 나와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